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텔스 차량 알림이를 제작하게 된 전기왕왕팀 한시원 김재혁입니다. 혹시 도로를 주행하시다가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은 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텔스 차량이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와 자동차를 합친 말로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들로 알 수 있듯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게 되면 차량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스텔스 차량 운전자들이 자신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조등이 고장나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를 위한 알림이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구성한 모델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차량 외부의 디바이스가 빛과 속도를 감지한 뒤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디바이스와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 중인 차량에게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차량 외부의 디바이스가 차량 주변의 밝기와 전조등의 밝기,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감지합니다. 그 뒤 차량이 움직일 때 주변이 야간이며 전조등이 꺼져 있는 상황은 모드 1,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모드 2를 차량 내부의 디바이스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 내부의 디바이스는 수신된 신호에 따라서 경고음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용한 소자로는 조도 센서, GPS 모듈, 블루투스 모듈, 마지막으로 mp3 모듈입니다. 추가로 개발 언어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빛의 세기를 감지하기 위한 CDS 조도 센서와 광 조도 센서 모듈입니다. 조도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변하는데 주위가 밝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고 어두울수록 저항값은 커지게 됩니다. 이때 적용시킨 코드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도 센서로 감지한 빛의 세기를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GPS 모듈은 지구 밖에서 돌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현재 수신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모듈입니다. 위도와 경도, 현재 시간,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시킨 코드도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단의 코드가 GPS 모듈로 읽어온 위도와 경도를 거리로 환산하여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GPS 모듈은 실내에서는 값을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외로 나가서 좌표값을 잘 받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 위도와 경도 값이 잘 받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mp3 오디오 모듈입니다. 각 단자의 스피커와 SD카드를 연결하여 아두이노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따라 SD카드의 오디오 파일을 스피커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파일은 네이버 클로바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조등이 꺼져 있어요.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켜주세요. 아직 전조등이 켜지지 않았어요.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켜주세요. 이때 적용시킨 코드도 첨부하였습니다. mp3 모듈의 동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차량 외부의 기기와 내부의 기기의 통신을 위해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HC05 모듈을 마스터보드로 사용하고 HC06 모듈을 슬레이브 모드로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모듈의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AT 모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코드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두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저도 센서와 mp3 모듈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센서 주변이 어두워지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PS 모듈과 mp3 모듈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음성 메시지가 들리지는 않지만 속도가 높아지면 음성이 출력되는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센서 값을 보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실제 차량에 적용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센서 값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CDS 조도 센서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센서 값의 변화에 둔감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튀는 값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스텔스 차량 알림이는 감지한 빛의 세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다루는 것보다 값이 튀지 않고 특정 값 이상인지 이하인지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로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파란 그래프는 필터링하기 전의 데이터이고 빨간 그래프는 필터링한 후의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노이즈가 확실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조도 센서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를 활용하여 필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필터링 하기 전의 데이터에 비해 필터링 한 값이 훨씬 안정적임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낮과 밤을 구분하기 위한 광조도 센서의 센서 값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상청 데이터를 참고하여 일몰시간인 17시 19분을 기준으로 하여 낮과 밤을 구분하였고 이때 센서 값은 대략 72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일몰시간의 밝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CDS 조도 센서의 값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값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이때 기준이 되는 센서 값을 8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센서로 측정한 속도 값을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측정한 값과 비교할 데이터는 Tmap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얻었고 영상을 통해 Tmap의 속도와 GPS 센서로 측정한 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시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측정한 속도값 중 대부분이 Tmap의 속도와 큰 차이를 보이거나 값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센서의 값이 크게 오차를 일으키는 조건을 테스트해 본 결과 GPS 모듈의 안테나 방향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때와 모듈과 안테나의 접합부가 흔들릴 때 이때 값이 크게 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접합부를 고정시키고 안테나의 방향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켰습니다. 하드웨어를 수정한 뒤 Tmap과 측정값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아도 오차는 크게 줄었고 어느 정도 딜레이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 알림이는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알아내는 것보다 움직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GPS 모듈의 보정 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지해 있을 때에도 오차가 거의 없음을 영상과 시각화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후
작성한 최종 코드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차량 외부 기기에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이전에 측정한 값을 이용해 전조등과 주변 밝기의 기준값을 설정하였습니다. GPS 모듈과 통신하는 부분입니다.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광주도 센서와 CDS 주도 센서의 값을 보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차량 내부 기기에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모드가 1일 경우 스피커를 트는 부분입니다. 이때 플래그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디오 파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모드 1이 다시 수신된 경우 오디오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드가 2일 경우 오디오를 중지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버퍼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부분으로 차량 외부 기기와 내부 기기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넣어서 오류를 방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사진은 스텔스 차량 알림이의 차량 외부 기기와 내부 기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차량 외부 기기는 안전하게 차량과 결합하기 위해 압착 고무를 기기의 바닥에 부착하였습니다. 완성한 두 개의 기기를 실제 차량의 외부와 내부에 부착한 사진입니다. 최종 구동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경고음은 야간에 주행 중인 상황에서 전조등이 꺼져 있을 때 울립니다. 이 때문에 차량 계기판의 속도와 전조등 점등 표시를 확인하면서 차량이 움직이고 전조등이 꺼져 있을 때 경고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조등이 꺼져 있어요.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켜주세요. 아직 전조등이 켜지지 않. 현재 전조등이 꺼져 있어요. 안전을 위해 현재 전조등이 꺼져 있어요. 안전을 위해 고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디바이스를 실제 차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센서의 노이즈로 인해서 GPS의 속도값과 조도 센서의 값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센서의 값을 시각화하여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링과 하드웨어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욱 안정적인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스텔스 차량 알림이의 향후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실제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크기는 최소화해야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은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차량 알림이를 구동하기 위해서 외부 배터리를 따로 연결하지 않고 차량 내부의 배터리를 이용한다면 하드웨어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텔스 차량 알림이에 사용된 센서 중 가장 노이즈가 심한 부분은 GPS 모듈의 속도값입니다. 이때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를 동시에 사용해 상호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안정도가 훨씬 개선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 차량 내부의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다면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